2022년 10월 2일 일요일 12시에 국제역사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의 정신을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논하겠습니다. 김성덕 역사 경제 강론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학생혁명과 1825년 12월 26일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러시아 귀족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데카브르스트 혁명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핵심 정신이 없으면 권력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계몽 차원에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에 성공하여 이승만 정부는 축출되고 허정의 시한부 가도정부를 거쳐 윤보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장면 총리 내각에 출범하고 그 후 7개월 8일 동안 개혁이 없는 무능한 정치로 학생들의 피와 대가가 이것인지 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적화 통일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해방이 되어 귀국하여 친무를 볼 장소가 없어 일제가 운동경기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수리하여 집무실로 만들고 경부대라고 명칭을 붙였으나 1960년 12월 30일 후임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칭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 가난해서 귀한 손님이 경무대에 오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청와대 뒤뜰 솔잎, 민들레 잎을 말려 끓여 차 대접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이승만 집권 12년 동안 이계봉과 그 내각은 대통령을 완전히 속이고 정치 장난을 한 썩은 정치에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물러가라고 항거한 학생 항거가 바로 4.19 혁명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자기로 인해 희생당한 학생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빈손으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한 시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서 하야하고 자신의 정치적 가오를 국민께 학생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그 시간부터 이승만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가오를 면제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15 부정선거 데모에 앞장서 퇴학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4.19 혁명 성공 후 국가에 아무런 대가 없이 고등학생, 그때 참여하선 교수, 지식인, 국민 모두가 새 정부를 믿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가 넘는 사회의 부패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1961년 5.16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혁명에 일어나 수렁에 빠진 사회를 건지는데 속도 빠르게 부패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사회 악인들을 모조리 잡아 법으로 조치하고 어려운 사회 악을 뿌리 뽑아 집권 동안 4천년 가난의 결핍을 해결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농어촌 개발부터 쌀 증산부터 시작하여 중화공업 완성을 통해 오늘의 경제 대국의 초석을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할 수는 없어 저는 군사혁명이라고 저는 늘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토탄에 빠진 나라를 구한 업적을 군사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혁명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하는 러시아 청년 장교 데카브루스트 혁명은 1차는 성공하고 2차는 실패해도 러시아 역사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오늘날까지 국민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4.19 학생혁명 성격과 닮은 러시아 청년 귀족 장교들의 주축이 된 데카브루스트 혁명 정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5년 12월 26일 상트 페트르부르크 귀족 젊은 장교 3,000명이 러시아 원로 광장에 나타나 노동제 폐지, 압제 정치 전체주의 근절을 요구하였습니다. 러시아 청년 장교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 구호를 외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귀족들이 국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군림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을 버린 채 전부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외쳤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며 싸우며 나라를 지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썩은 정치에 걸렸고 상류 귀족층의 노예로 맹종하는 근성을 이제 버려야 한다고 데카브루스트 젊은 장교들은 혁명을 일으키면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청년 장교들은 혁명에 성공하고도 정치 권력을 탐하지 않고 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러시아 개혁이 시작되는 가운데 새로운 러시아를 지배할 차르르 알렉산드르 1세가 권력을 잡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후계자 니콜리아 1세가 정권을 잡은 다음 전체주의 독재로 가려하자 항의의 표시로 개혁 성령 청년 장교들이 원로 광장에 다시 나타나 1차 혁명 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청년 장교들이 2차 혁명을 외칠 때 차례로 니콜라이 친위대 수만 명이 달려들어 정의를 외친 주무자를 처형하고 살아남은 청년 장교들은 인간이 살기에 정말 힘든 추운 시베리아에 유배했습니다. 차르르 니콜라이 정권은 다시 귀족 부패 세력과 유착하고 귀족들은 독재자에 아부하고 맹종하면서 이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차 혁명에 실패한 청년 장교들은 시베리아로 유배 보낸 다음 청년 장교 그들의 부인들을 해유하여 남편과 이혼하면 귀족 여우를 보장시키고 평생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유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장교 부인들은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가겠다고 하여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시베리아에 남편과 같이 유배지에서 합류했습니다. 혁명을 주도한 청년 장교 부인들의 절개와 사랑에 현재까지 러시아 여성들의 기감이 되고, 실패한 혁명이라도 혁명제의 예우를 그의 자손들은 받고 있습니다. 차르로 부정부패는 1905년 80년 만에 처절한 상태로 멸망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문학의 거작 전쟁과 사랑에서 천년 장교들의 혁명 정신을 니콜라이 정권이 묻어버리고,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묻어버리듯이 묻어버리고,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리얼리즘을 전쟁과 평화의 사랑을 통해서 성화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레닌은 1917년 세계 공산당을 선포하고 러시아를 지배했지만, 세계 공산당은 그로부터 74년 만에 고르바초프 옐친 대통령에 의해 1991년에 러시아 공산당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된 다음 푸틴이 정권을 잡아 다시 전체주의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많다고 하나 국민이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개혁 정신이 부족하여 인류 국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적의 악행을 막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려야 합니다. 1990년부터서 정치가 국민의 정신세계를 망쳐 놓았습니다. 1917년 세계공산당 선포 후 거세진 공산주의에 물든 중국, 러시아에서 온 교민들이 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한 남한 곳곳에 스며들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주민을 선동하고, 밤이 되면 지역 민의 재산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나라를 건지기 위해 공산주의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다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라를 건지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제주 4.3 사태는 공산주의 내전 상태였는데 지역을 건지기 위해 토벌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하면서 나라를 건지는데 몰두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위해 나라에 사상적으로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조상의 연좌제를 풀어준 개혁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6.25 때 남한 정세가 김일성의 3개월 동안 지배당해 고정 좌파들이 완장차고 대창, 갈구리, 망치, 칼 등으로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기성세대 75세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5.16 군사 행동은 부패를 물리치고 민심을 수습한 혁명이지 무슨 쿠데타입니까? 세계 역사는 성공한 개혁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목숨 걸고 해체시켜 주었는데도 국민이 개혁 정신이 없어 노예의 근성 때문에 푸틴에 의해
사실상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 장기 집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인민들에게 대한민국 국호가 있음에도 남쪽에서 왔습니다 라는 용어를 쓸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의 한영식에서 인민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대한민국 국기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서 충분히 오해를 받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1960년 4.19 학생혁명과 1825년 데카브루스트 청년장교 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부패와 맞서 정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는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을 청년 여러분들이 살려야 합니다. 강화문에서 애국시민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해 세멘트 바닥에서 밤을 세우면서 국가 안보를 외쳤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을 목숨을 걸고 고르바초프에 의해 해체시켜도 러시아 국민은 자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강론을 끝맺으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일을 국가 행사로 해야 한다고 지금 외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미쳤습니다. 건국절 행사 안 하는 나라로 국민 정신은 극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건국절을 방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워 건국절을 국가 행사로 국민의 자부심을 승화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925년 데카브루스트 혁명정신과 우리 4.19 혁명정신을 강론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먼저다. 오늘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